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 소장입니다. 제가 일요일 오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 영상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장에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뭐 일단 주춤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지수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월요장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산 입장에서 이제 토요일 오후에 발생한 이런 이 악재라고 하면 악재죠. 악재성들이 두산 입장에선 굉장히 호재로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오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JP 모간이라든지 골드만삭스가 269만 주, 거의 270만 주를 대량으로 매집을 한 하루였었죠. 금요장이. 그럼 결국 이 오늘 이제 금요장에서 모습들이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 부근에 가다 보니까 단순 물량 소화였나 했더니만 결과적으로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영상 속에서 그렇다면 두산이 왜 내일 월요장에서 불기둥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선배님들 오늘 영상이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두산을 가지고 계시는 개인 주주분들에게 해당 영상이 전파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줘서 우리 모두 같이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시는데 한몫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요일 오후니까 좀 천천히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골드만삭스와 모건 이 JP 모건 또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이 그날 오늘 이제 금요장 하루만 948만 5천 주에 대한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어요. 엄청난 이제 매도를 보였죠. 일단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전 고점과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타이였죠.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한 2천 원 차이까지 올랐었다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당한 물량들을 던져냈는데 자 그럼 외국계 증권사들도 특히 롱펀드 자금들이 지금 해당 일봉차트상 해당 라인에서 왜 이렇게 강력한 매물대를 던져냈었냐. 자 오늘은 관련 기사부터 좀 보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뭐 주말간 뭐 여러 가지 기사 보셨겠지만 지금 선배님들도 보고 있는 기사들이 아마 이 뭐 지금 견합뉴스라든지 경제TV에서 이런 뉴스를 볼 거예요.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미국에 투자하지 않는 메모리 업체, 한국 메모리 업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내용들을 아마 오늘 많이 접하셨을 거거든요. 중요한 건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찝어서 뭐 얘기한 거다라고 해서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우리 12월 달에 한미 협상 통해서 어느 정도의 협상 테이블 안에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디테일한 협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TSMC 때문에 그렇잖아요. TSMC가 대만 TSMC가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2,500억 불이니까 우리나라 돈 380조 가까이 되는 금액들에 인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이유로 일단 관세 15% 협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한테 지금 북미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투자를 더 추가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패시브 자금들이 그럼 강력하게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월요장에서 이런 대한민국 증시가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방원 섹터로 보자는 얘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조방원 섹터로 봤을 때는 관세 협상 나올 때마다 우리 작년 1월 달, 2월 달 두산 에너빌티가 6월 달, 11월 달에 신고점을 찍었던 이유가 바로 이 관세가 협상됐을 때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게 K원전, K조선, K방산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이 부분들이 희석된 게 아니라 26년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일 부분들이 마스가 프로젝트 플러스 K원전이었습니다. 특히 뉴스케일 파워가 금요장에서 급등을 했죠, 선배님들. 이 부분들 6.88%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클로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컨스트레이션 레인 에너지는 되려 9.98% 하락을 했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하락을 했을 때 보면 두산 입장에서는 이 하락세가 사실 같이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거 정확히 따지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대형 원전 기업들한테는 이 금액들, 자금들 더 부과를 시키겠다는 얘기고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또는 SMR 관련해서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 전력 관련해서 원전 섹터 특히 이제 SMR들을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한테는 두산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이 주기기 납품이라든지 또는 K 원전기의 TSMC로 올라설 수 있는 26년도에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티가 이 관세 내용들이 나왔을 때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K원전, K조선 그리고 3,100억 불 대미 투자가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이 끝나 있는 상황에서 자, 러트닉이 이렇게 옥리를 다시 한번 부린다? 그럼 대한민국도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협상하도록 또 한번 재부각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배님들 우리가 자, 지금 제가 차트를 아까 길게 빼놓은 이유가 있었죠. 25년도 여기서부터죠. 자, 25년도에 여기로 다시 좀 땡길게요. 우리 두산이요. 1월 달 이제 17,000원 단에서 이제 외인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해놨고 또 기관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집해놓은 물량들 즉 유통 물량의 16.5%가 지금에 와서는 고점 대비해서 외인들이 던져내고 중간에 매물들 가면서 수익들을 많이 정리를 했지만 아직도 들고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료가 떴을 때 우리 작년 1월 달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즉 자, 이 관세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와서 관세 협상 얘기가 나왔을 때 자, 7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상세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700%가 나왔어요. 관세 협상에 대한 카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협상에 대한 카드가 나오고 나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3개월 가까이 박스권에 있었죠. 자, 하나오션이라든지 조방원 섹터들은 강하게 상승했을 때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을 그 당시까지 가서 97,400원을 돌파한 거죠. 이게 바로 신고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할 때 보면 6만 원부터 9만 원까지니까 대략 한 주당 3만 원 정도 됐죠. 그러니까 한 60%,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대감 나올 때 여기서 상승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박스권에 2달 동안 들어가 있다가 즉 여기 지금 매물대 보시면 개인 매물대들이 7만 원 라인에서 7만 원부터 8만 원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유통 물량의 한 8.3% 정도 됩니다. 여기는 물량들이 최근에 다시 신고가로 나올 때 이제 익절을 좀 하고 나오자는 물량들이 꽤 나왔단 말이죠. 이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차트 볼게요. 보면 개인들이 금요장에서 5,100억을 팔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았죠. 그리고 한 달 동안을 보면 9,500억 가까이 던져낸 건 아무래도 지난 고점에 대한 부분까지 오다 보니 위에서 올라탄 개인분들이 일단은 자, 익절 처리를 하고 다음 차트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자, 이날 외인들이 4,800억을 샀습니다. 엄청나죠. 기관들이 450억, 즉 뭐 연기금의 일부 자금을 팔긴 했지만 금융 투자가 1,200억 가까이를 매수를 이어가면서 엄청나게 들어온 건 원전 섹터에 뭔가가 지금 불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량 소화를 했지 않습니까? 개인들 거.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 일단 수익을 정리하고 나왔다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타점적으로 불리하든 아니면 저평가단에 갖고 있던 간에 재료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온다. 즉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했을 때 지금의 830% 수익을 뒤로 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파동들이 나온다는 건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여전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천장이 열려 있는 가운데서 1차 천장 맞이했고요. 두 번째 천장과 세 번째 천장, 즉 14만 6천 원.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비티가 천장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즉 두 번째 파동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다시 한번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개인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가도 수익을 다 먹고 나온 경우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제대로 먹었다 하더라도 한 60%, 7, 80% 이게 정말 수치적으로 제가 그냥 어바웃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들 아시죠, 선배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결합했을 때 12월 달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약 250% 단기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제 개인들이 먹어낸 수치는 딱 여기였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팔면 그러니까 사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경험들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상승하면 월던 수익을 내야지. 이게 사실 맞아요. 근데 안전하게 대응은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종목을 샀을 때 손실들 사면 그때부터 떨어지면서 40%, 50%또 60% 이상도 손실 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적 수익을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두산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저랑 지금 영상 아마 최근에 보신 분들 아니고서는 최소한 1년이 다 넘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두산을 지금 제대로 지금 공격 패턴에서
제가 기억하기에 좀 연세 있으셨던 분을 기억하는데 한 18,000원 단에 잡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수익이 거의 700%까지도 올라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론 중간에 뭐 판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수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충분한 수익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파동, 즉 1차 파동과 2차 파동을 뒤로 하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세 번째 파동 안에서 15만 원대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인들 아까 비중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23.86%예요. 그러면 1억 5,200만 주 가까이 보유한 이 상황에서 외인들이 과거에 2만 원일 때 1억 5,300만 주 보시죠. 자, 지금 똑같은 차트 아닙니다. 24년도. 무슨 말이냐? 그럼 결과적으로 이들은요. 이 단, 즉 17,000원 단에서 수익들을 충분히 자금하고 엑시트들을 한 상황에서 현금 여력이 충분한 가운데서 우리 개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먹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던져내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도 1억 5,200만 유, 즉 다시 한번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죠. 현 가격에서 477만 주를 늘렸다.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패턴, 새로운 자리를 갈 수 있는 이때 하필 관세가 딱 터져줬다? 저는 내일장 엄청난 흐름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사실 주식을 접하는 부분들이 이 산술적인 부분만으로 접하지 않아요. 저는 인문학적인 계통들이 많아서 보니 저는 또 문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도 출신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흐름들을 미리 예측하다 보니 뭐 타점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10년 동안 자산운용부에 있으면서 제 이 타점들 그리고 뉴스 트레이딩이란 이 기법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대형 자금을 오랫동안 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새로운 파동 안에서 우리 선배님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실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뭐 제가 또 이제 이 내일 오전장 그리고 앞으로도 디테일까지도 많이 챙겨보겠지만 부디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고민보다는 수익을 얼마나 내야 될지 전략을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 전략이 혼자서 판단 어려우시다면 제가 뭐 제 이 워딩 자료 받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혼자서 판단할 때보다는 상당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기본 분석들은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본인 평단과 비중에 대한 분석들을 시장 상황과 곁들여서 이렇게 전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건 100% 맹신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혼자 판단할 때보다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왕 보내드리는 거 증권가 리포트라든지 증권가 찌라시들 있죠. 이제 너무 오픈 소스만 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돈 안 받습니다. 제가 무료로 100% 무료로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유튜버다 보니까 이 신청 원하시는 분들 요거 좋아요 버튼들 요즘 너무 감사한 게요. 선배님들 좋아요 버튼 그다음에 알람 설정 실제로 많이 해주셔 가지고 실제 유사한이 영상이 예전에 제가 이제 채널을 새로 혼자 오픈하고 나서 2,000분, 1,000분 보시다 요즘은 7, 8천 분, 만 분, 2만 분, 3만 분 이제 거의 육박할 정도로 많이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보시면 구독 설정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유튜브 맞춤형 컨텐츠 필수 조건이다 보니까 이 정도 조회수 나면 저도 돈을 법니다, 실제. 그리고 제가 돈을 번 만큼 절대 선배님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최고가 매도까지 옆에서 열심히 보조할 테니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가능하신 분들은요, 구독 신청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안 하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해주시고,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해서 링크들 보이실 거예요. 화면 한번 내려보세요. 자,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내려보시면 보이시죠?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대응 전략 같은 걸 받길 원하신다. 맨 위에 거 한번 클릭하시고요. 문자가 됐던 카톡이 됐던 답을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0102야 화면에 번호를 적어주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여기다가 이걸 패스하는 분들 계신데 이걸 패스하면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도움드려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산 에너지 그리고 평단과 비중을 적으시면 됩니다. TV로 시청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유튜브 보실 때 TV로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길게 치시면 어려우니까 그냥 두 일이라고 보내시죠. 그리고 이 칸은요. 그거 외에도 편안하게 선배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적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격식에 상관없이 편하게 적으시고 밑에 동의하시고 보내시면 이 부분 읽어보고 도움 드릴 테니까 이제 투자 판단하는 데 좀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보면 이제 중복 체크를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제가 요즘 제 영상 가끔 보시면 주식 초보자들 위해서 온라인 강의들을 올려놓을 때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 안 보시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참 많이 보시던데 아무튼 자, 이 강의 말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26년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한 종목만 딱 집어달라고 좀 말씀 주시네요. 자, 1년 전에 두산 또 하나오션 뭐 지금 지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 다 보시면 아마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영상 외에도 제가 가끔 클로버 뭐 이수 페타시스 한미라든지 뚜림 로봇 차트들도 그렇고 종목들 전 중간중간 많이 찝죠. 그게 공통성이 있는 게 저는 한 종목으로 몰빵하실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흐름도 그렇습니다. 순환매가 있기 때문에 되려 한 종목을 찍기보다는 지금 현재 분기 시점으로 메가 트렌드 안에서 좋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안에서 퐁당퐁당 하는 게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분기 메가 트렌드 다시 찝으면서 그 안에 네 가지 종목 왔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주시고요. 원치 않은 분들은 대응 전략만 받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목표 수익은 300% 플러스 알파 정도로 분기로 한번 잡아봤어요. 3개월이라는 얘기죠. 과한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과거 우리 에코프로라든지 제주, 뭐 한미반도체부터 하나오션, 또 두산에너지부터 가고 계시니까 이 지금은 시가총액들이 뭐 40조, 50조의 이런 큰 종목들도 850%, 1000% 이상까지도 상승했던 기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에코프로부터 23, 24, 25년 매해 이렇게 수익들이 좋은 종목들이 나오지만 루틴들은 지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셔야 될 게 세력들의 루틴이 바뀌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핵심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런 트렌드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현재 1분기에 돌고 있는 20년도 초반기에 1분기입니다. 메가 트렌드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부터 로봇 섹터들 그리고 제약 섹터에서 방산 섹터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원전 섹터는 왜 빠졌는데, 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무조건 원전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공통사항이 뭐죠, 선배님들? 바로 트럼프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악재도 만들지만 호재도 만들고 있고요. 행보 하나 말 한마디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치고 있죠. 그럼 롤러코스터가 나쁜가요?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요. 내려갈 때 있으면 화끈하게 또 올라갈 때 있고 트위스터도 하고 이게 롤러코스터 장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안전장치만 걸면 돼요. 자, 지금 대한민국 증시 안전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첫 번째 150조 중 30조, 그중에 10조 원이 1분기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맞춰서만 우리가 들어가도 2018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 지수가 올랐어요. 물론 이번 그러니까 코스닥 활성화 정책 총 4번 있었는데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다 원래 계획 들어가면 다음 주에 코스피 지수가 5,000P였었어요. 우리 도전하는 게.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1,000스닥, 1,200스닥까지 바라보는 가운데 종목들로 따지면 곱하기 4배수까지도 가능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4배수라는 얘기는 33%가 올랐을 때 4배수면 종목당 150%, 12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의 접점만 찾고 세력들의 루틴만 찾으면 종목당 150%, 200%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300%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휴림 로봇의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종목 이름을 빼놨다가 왜냐면 이 휴림 로봇 써놨더니만 선배님들 중간 막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계시길래 지금은 제가 이제 절목을 써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휴림 로봇 22년도 차트 보면 1100% 상승했을 때 요때 한번 보세요. 자, 세력들이 마치 프로그램으로 던져낸 것처럼 깎아지는 듯한 거래량의 눌림이 있었고 이때 털고 나왔죠. 900,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루틴이 불과 3년 만에 변한 게 똑같은 종목, 똑같은 재료가 일부 물량만으로 사실 여기서 300% 들어 올릴 때 루틴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일부 물량만으로 여기서 한번 8,800원 찍었다 눌림 주고 지난주 금요일 날 12,810원을 찍었죠. 그럼 누적 수익 따지면 벌써 900% 가까운 수익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300%, 눌림 주고 200%, 500%, 여기서 다시 한번 250, 750%네요. 그죠, 선배님들? 그러니까 루틴이 변했다는 거예요. 똑똑해졌어요. 그러면 선배님들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더 큰 종목으로 볼게요. 한미반도체 보시면 분명 3, 4년 가까이 매집봉이 분명히 떴는데 22년, 23년을 지나서 보세요. 19만 6,200원 들어 올렸을 때 이 차트가 이제 한 해 먼저 뜨죠. 치고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뒤로 어떻게 됐죠? 950%가 떴어요. 그러니까 자, 결국 세력들 입장에선 대형주가 됐던 중형주가 됐던 재료가 남아있다면 한 번에 전부 엑시트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물량만으로 엑시트했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렸다가
300% 먹고 눌림 주고 여기서 다시 한번 20만 원 이상 돌파하면서 또 눌림 주고 또 먹고 나오고 결국 이것도 한미반도체도 누적 수요 봤을 땐 1450%가 넘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도 알고 루틴까지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력들의 일단 차트적인 부분들, 흐름들까지만 정확히 판단하신다면 300% 과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클로버 같은 종목도 금요일 날 67,500원 돌파하면서 제가 영상을 드렸지만 클로버도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지금 제가 봤을 때 로봇 섹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제는 고방어 섹터, 왜냐면 여기서 이 해당 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제가 아예 팁을 하나 드릴게요. 고방어 섹터에서 다시 움직일 때 일단 지금 생각보다 많이 좀 눌림을 준 종목들이 있죠. 조선 섹터로 봤을 때는 해진중공업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HJ중공업도 사실 단기적으로 수익 나오시는데 지금 나쁘지 않은 자리고요. 우리기술이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DHI 같은 경우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방을 오픈을 해놨잖아요. 12월 2일 날 실시간 소통방을 열어놨는데 여기 들어오시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수익들 가져가시라고 또 수익을 내셔야 제 영상에 좋아요 드리니까. 그리고 그럼 아예 그냥 방에 들어오셔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는지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클릭하시면 실시간 저희 소통방 저희 링크 넣어드리거든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얼마에 사고 얼마 파는지 직접 보시고 또 그 안에서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시장 이슈들을 제가 바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들어오시고 또 수익들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셨다면 제 영상에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너무 좋아요에 얽매여 있나요?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무료 특강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 관심 가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 특강들을 할 때 선배님들이 뭐 특강의 퀄리티 또는 이런 뭐 차트 설정하는 법들, 물론 차트 설정은 저도 10년 동안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세력들을 이겨내고 세력들한테 털리지 않는 이런 기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상당히 저도 좀 자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강의 잘하시는 분들 대신 이런 분들 관심 가져주시는 게 바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노하우를 직접 대형 자금 쪽 굴려봤다 보니까 귀한 걸음 하셨을 때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이 Q&A를 그 자리에서 솔루션을 드린다는 이 부분들이 많이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인원이 많이 모였을 때는 이렇게 강당을 좀 빌려서 좀 이렇게 특강을 하거나 요즘은 그런 장소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걸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소규모도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준비된 이런 이 상담실에서 제가 이런 핵심 전략부터 해서 선배님들 고민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협소다 보니 많은 분들 초대는 어렵고요. 하루에 5분 정도 제가 초대를 하고 있으니 여기서 좀 좋은 시간 되시고 좀 이것도 역시 좋아요 또 구독까지 하시는데 아니면 영상 공유 좀 해주시는 부분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세 번째 거 클릭하시면 초대권 넣어드릴 테니 이왕이면 다 엉치 마라고 저희 담당자분들과 일정들 맞추시고 또 이왕이면 좋아하시는 특강들이 있으시면 요거에 맞춰서 좀 귀한 시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프리마켓 시장부터 분명한 건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내일은 좀 영상 빠르게 갖고 오면서 선배님들 도움 드릴 테니까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